최근에 국내 광통신 섹터에 아주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아주 잔인한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대한광통신과 이 TMC 그리고 저 멀리 월가의 대장주 암페놀 사이에 얽힌 기막힌 디커플링 스토리인데 6월 10일에 나온 공시와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공시를 호재로 봐야 되나 악재로 봐야 되나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고리를 아주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당장 지금 주목해야 될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에 대한광통신에서 정정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 2월에 주식회사 TMC가 대한광통신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이걸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했다는 내용인데요. 법적인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고 철수한 겁니다. 리스크가 완전히 제로가 되었으니까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한 판정승이고 명백한 호재라고 읽혀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저는 대한광통신의 분할 매수 타점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소송 취하 소식이 전해진 6월 10일을 보시게 되면 정작 싸움을 걸었던 TMC 같은 경우는 주가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자, 반면 완벽한 판전승을 거둔 이 대한광통신 주가가 13%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리스크가 해소된 거는 대한광통신인데 이 돈이 왜 TMC로 몰렸을까요? 자, 진짜 정답은 법원 공시보다는 월가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핵심 화두가 AI 데이터 센터죠. 자,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광통신 부품을 지고 있는 월가의 대장주가 바로 이 암페놀인데 이 암페놀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현재 대한광통신과 등을 지고 있는 이 TMC가 바로 암페놀의 핵심 밸류 체인으로서 6월 9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암페놀 향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 이 광통신 케이블 초도 물량을 납품을 하면서 북미 인프라 익스포저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TMC가. 자, 시장은 어차피 끝난 이 소송 리스크보다는 TMC가 가진 암페놀 밸류 체인에 이 성장성의 돈을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차트를 보면은 기가 막힌 디커플링 현상이 눈에 띕니다. 5월 12일에 대한광통신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암페놀은 이때 어땠냐?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바닥. 자, 주가가 바닥이었고 6월 12일 현재 암페놀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면 대한광통신은요. 아직까지는 이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는 이 차가운 상황이죠. 자, 글로벌 대장주인 암페놀이 고점을 뚫고 날아가고 있고 밸류체인인 TMC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지금 바닥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대한광통신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며칠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업황의 시차는 늘 존재합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길을 먼저 열면은 밸류체인들이 따라가고 결국에 소외가 됐던 섹터 내에서 낙폭 과대 우량주로 수급이 확산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인데요. 바닥권에서 RSI 시그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급격하게 보유 수량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리스크 소멸과 글로벌 동조화를 알아채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6월 11일에 대한광통신 영상 찍었었는데 어떤 그 고가 지난 4월에 매수 타점으로 표시를 해두었던 이 가격대까지 주가가 지금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왔다면서 구체적인 진입 근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1일에 이 분할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광통신이 11%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광통신 공매도와 대차거래 현황을 이어서 보시면은 이 현황판을 보시면 아주 눈물겨운 발버둥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 아직까진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소송 리스크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눌려보려고 계속해서 대차 거래를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대차 거래 잔고가 한 달 동안 100만 주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가 사라진 호재성 장세 속에서도 악착같이 이렇게 물량을 찍어 누르려는 이 추잡하고 끈질긴 공매도 세력들,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대장주인 암페놀이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굉장히 날아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리고 금일 대한광통신마저도 11% 이렇게 폭등하는 압도적인 업황 속에서 이 광통신 소송 리스크마저도 사라졌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수급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숏을 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물량 폭탄, 이 대차적 거래를 증감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부분, 이 추잡한 공매도 세력들 완전하게 박살낼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이 게임스탑 사태인데요. 당시에 거대 해치펀드들은 게임스탑에 숨통을 조이면서 무자비한 공매도를 퍼부었습니다. 기업이 망할 것이라면서 비웃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개미들이 절대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라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면서 폭등했고, 공매도 세력들은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 물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강제로 사는 이 숏스키즈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이긴 것은 다름 아닌 한마음으로 뭉친 개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상황이 정확히 그런 길목에 서 있는데, 우리 대한광통신은요, 자, 우리 개인들이 외국인이 던진 1200만 주를 지난 한 달 동안 1000만 주 가까이 받아내면서 공매도 세력이 대차를 100만 주 가까이 늘리는 동안 악착같이 지치지 않고 단단하게 벽을 지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응수를 한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 잔고 600만 주죠. 이 600만 주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겁니다. 글로벌 업황이 터지고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저들이 숏을 청산하고 도망갈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물량을 움켜쥐고 숏 스키즈를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추잡한 누르기를 거대한 폭발적인 상승의 도화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 발악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물량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서 이 공매도 놈들의 숨통을 조여버려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지금 당장 매수라고 당당하게 남겨주십시오. 우리의 결집된 힘과 매수 의지를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죠. 댓글에 매수라는 글자로 이 위대한 흐름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추세의 길목에서 개인이 뭉치면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을 계속 이어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한광통신을 옹호하려는 저를 향해서 댓글로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랫동안 주가 정체에 지치신 주주분들의 답답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발 감정적인 무논리 공격만큼은 삼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철저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데이터와 팩트만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광통신의 우상향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자, 비난을 하시더라도 제 분석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비난을 해주십시오.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데이터들을 보고도 저를 비난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정보는 결국에 소음에 불과합니다. 자, 5월 중순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CPU 서버 구조보다 약 36배가 많은 광섬유를 필요로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주요 중국의 광섬유 업체들의 주문이 27년 초까지 가득 차 있고,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수요가 25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7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명확하게 기사 내용에 나와 있고, 그리고 6월 초에 젠슨항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젠슨항이 말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구리로는 결국에 한계가 온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빛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장은 마벨이라는 이 기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이 광통신 밸류체인 다시 한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마벨 테크놀로지 6월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4월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오른 흐름을 최고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 최대 광섬유 기업인 코닝이 제조 역량을 10배, 생산 능력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매출 성장이 20%에 달하는데도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6월 8일에는 아마존과 코닝이 데이터 센터용 광섬유, 이 케이블 공급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계약으로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 시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요한 광섬유 인프라 소요가 그 배경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자, 메타와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코닝까지도 아마존까지 광섬유 공급 계약을 이렇게 실제로 맺고 있는 거고, 이 빅테크가 지금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것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이 광섬유 공급망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광통신 기업 루멘텀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직접 20억 달러를 꽂아 넣으면서 28년까지의 물량을 선점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금 광통신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증거죠. JP모건은 루멘텀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대한광통신이 결국에 단순 테마주가 아니죠. 이번에 인캡 아메리카 지분 90% 인수 완료, 이렇게 게임의 법칙을 바꿔버렸고, 그로 인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BEAD 프로그램의 프리패스 티켓을 쥐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대한광통신은 한국 기업을 넘어서 미국 본토에서 이 공급망에 직접 올라타는 미국 기반의 제조사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대한광통신 지금 당장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광통신이 가진 기업의 가치, 즉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AI 시대의 핵심인 광섬유, 이거 수직 계열화 기술이 갖고 있고, 또 북미에서 인캠 아메리카 인수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배력까지도 확보를 했죠. 자, 그렇다면 왜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40% 가까이 밀려버렸을까요? 자, 그 원인은요, 기업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 돈줄을 급격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시장 전체의 거대한 수급 변화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환율이 1,500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모든 이모가 초대형 자금들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의 대장주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쏠려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만 2,400조에 달하는 역대급의 공모장이 열린 것이죠. 자, 시장의 유동성 자금은 한정적인데 이런 역사적인 초대형 IPO가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이 수급 블랙홀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대형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 이 어마어마한 스페이스X의 공모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주머니에 채워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서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알짜배기 종목들을 먼저 매도하면서 현금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유동성의 이탈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우리의 대한광통신인 거죠. 최근에 한 달간 이 외국인 놈들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꼬이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죠. 자, 아무리 개별 호재가 훌륭한 종목이라도 글로벌 자금줄이 이동하는 거대한 소나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 수급 리스크를 절대적으로 주의를 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타이밍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확실한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절대 풀매수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40%나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다, 싸구나, 이렇게 한 번에 자금을 다 밀어넣는 풀매수를 감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이 상장 전후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섣부른 풀매수는 단기 변동성의 파도에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분명히 분할 매수 타이밍이고, 이 대한광통신의 미래 가치는 결국에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수급의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눌리는 구간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욕심내지 말고 예수금을 쪼개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비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시황을 분석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타점이라는 건요, 오늘만 보더라도 대한강통신은 20분 만에 5%가 움직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대응하시다가는 눈앞에서 진짜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한 발 늦게 추격 매수에 들어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주식은 결국에 타이밍 싸움이자 속도전이죠. 자, 나는 영상도 영상이지만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한 박자 빠른 이 프로의 타점이 무료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10-7605-8354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진짜 풀매수 타점이 만약에 포착이 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지금 풀매수 타점이다라고 실시간 문자 사인을 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실시간 타이밍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남기셔서 제가 보내드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강통신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 계속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훨씬 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표와 뉴스들 눈 한번 깜빡이지 말고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좌는 순식간에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 데이터 보여드리면은 연준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패드워치 데이터인데 시장의 예상치가 금리 동결로 급격하게 쏠려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무언가 거대한 경제적인 충격이나 연준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두 번째 뉴스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0.7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1.1%.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도리어 치솟고 있다는 뜻이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이토록 가파르게 오르면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트럼프인데요. 트럼프가 이란과 방금 훌륭한 합의를 했다. 자, 아마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을 할 거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한 뉘앙스지만 트럼프가 이런 말을 지난 3월부터 몇 번을 반복을 했는지 이제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폭등하면서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인 4.2%를 기록을 했죠. 인플레이션의 부활,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주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2일 금요일에 종가 베팅과 눌림목 타점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렸던 삼성전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삼성전기 같은 종목 삼성전자 익절 타점 30만 1,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 9시 고가로 바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137만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그 이상 찍어줬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8% 정도 급등이 나왔죠. 또 SK 보여드리면은 SK도 자 익절 타점 정확하게 찍고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말씀드리면은 22만 9천원 익절 타점 말씀드렸는데 오늘 24만 7천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석가탄신일 연휴로 월요일이 휴장이었던 만큼 수급이 한 번에 응축이 되었다가 폭발적인 상방 랠리로 이어지면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모두 정확하게 돌파를 했고 전 종목 익절 경신했습니다. 저를 믿고 과감하게 진입하셔서 기분 좋게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흐름을 읽고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최적의 길목을 선점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번 급등하는 종목의 꼬리를 잡다 보면은 결국에 손실만 커질 뿐인데요. 하지만 철저한 기술적 분석과 수급 추적을 바탕으로 타점을 미리 계산을 해준다면 대형 우량주나 주도 섹터에서도 이처럼 안전하고 시원한 단기 수익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 주도주 랠리 아쉽게 놓치셨더라도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 돌죠.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확률이 높은 다음 후속 주도주들을
제가 면밀히 선별을 해뒀습니다. 혼자서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실시간 정확한 타점과 핵심 분석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뒀습니다. 자,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 개인 번호로 단체 문자 일일이 보내드릴 거고요. 안정적인 그런 원칙 매매의 든든한 길잡이가 제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확실한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